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갑자기 불이 꺼져서 당황했지만 다행히 다시 환하게 불이 들어왔다. 잠시 정전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하여 과부 한 명은 식사 자리에서 단지 말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하여금 이곳의 룰로 인하여 억울하게 탈락하게 되었고, 이제 남은 과부들은 나 포함하여 29명이 남았다. 여기서 딱 3명만이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일의 보수는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다고 하니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나름 궁금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3명 안에 꼭 들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다. 여하튼 그렇게 쫓겨난 과부의 소란으로 하여금 모두가 정신이 없을 때 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을 받아 2층을 잠시 올려다보게 된 거였는데, 흰머리의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휠체어를 탄 채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딱 마주쳤고 나에게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를 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이어 바로 휠체어를 밀어주는 다른 여자와 함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난 촉이 왔다. 느낌에 저 할아버지가 뭔가 있는 것 같았고, 저 할아버지가 분명 궁전 같은 이 집의 주인이고 돈이 엄청 많은 부자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아침 식사 요리가 나왔고, 행여나 아까 그 과부처럼 탈락이라도 당할까봐 우리 모두는 숨죽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다양한 채소가 곁들여진 샐러드와 고급스러운 스테이크 요리가 나왔는데 나이프로 잘라서 한 입 먹어보니 너무나 맛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음식을 먹다가 과부 한 명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모두가 놀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숨죽여 지켜봤고, 우리들은 혹시나 이 음식에 독약이라도 탄 건가 싶어 일제히 맛있게 먹으며 쥐고 있던 포크와 나이프를 식탁 위에 다시 올려놨다. 그 뒤 쓰러진 그 과부는 응급처치로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고, 알고 보니 복숭아 소스가 들어간 샐러드였는데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던 과부였다. 아무튼 그 과부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하여 탈락이 됐다고 한다. 이제 남은 과부는 28명이다. 아우라 넘치는 그녀는 우리에게 식사 잘 마쳤냐고 물어봤고, 다음 미션은 모두들 하얀 가운으로 갈아입고서 마사지를 받으러 갈 거라고 해서 궁전 같은 집에 달린 럭셔리 샵으로 우리 과부들은 향했다. 집안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샵도 다 있고, 정말 이 집은 너무나 놀라운 그 자체였다. 그 안에 들어가니 몸 좋고 잘생긴 사내 몇 명이 유니폼을 입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에 감탄한 과부 한 명이 기쁨에 그만 어머나 세상에. 라고 말을 했고, 역시나 그 과부는 탈락이 되고 말았다. 선처는 없었다. 한번 탈락이면 패자부활전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탈락하고 마는 게 이곳의 정석이었다. 어느덧 과부 27명이 남았고 우리들은 관리를 받기 시작했다. 5명씩 받기 시작했는데 난 뒷줄에 위치해 있어서 마지막 조에 받게 되었다. 먼저 과부 5명이 받기 시작했고, 그러자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들이 해주는 발 마사지가 시작되었다. 보니까 발 마사지를 받는 것이었는데, 발 마사지를 시작하자마자 첫 조에서만 무려 4명의 과부가 너무나 간지럽다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을 지켜본 아우라 넘치는 그 여자는 그 과부들에게 탈락이라고 말을 했다. 첫 조에서는 단 한 명만이 살아남은 거였다. 그리고 다음 조, 다다음 조 이렇게 계속 이어나갔는데 발 마사지의 간지러움은 극에 달했는지 앞에 많은 과부들이 탈락이 된 걸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부들이 그 간지러운 발 마사지를 참지 못하고 탈락이 되고 말았고, 우리 조 전까지 7명의 과부만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어느덧 마지막 조인 내가 발 마사지를 받을 차례가 다가왔다. 앞서 봤던 것처럼 건장한 남자가 해주는 발 마사지가 시작되었는데 간지러우면서 오묘한 기분이 들어서 정말 그 기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낼 뻔했지만, 소리를 내면 탈락이기에 난 죽으림을 다해서 두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냈다. 하지만 우리 조에서 나 빼고 모두 탈락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발 마사지를 해주는 이곳에서 살아남은 과부는 나 포함하여 모두 8명이 되었다. 어느덧 줄어든 과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조금만 더 참으면 3명 안에 든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검은색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와 아우라 넘치는 그 여자에게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얘기를 들은 그 여자는 과부 2명을 지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곤 그 과부 2명에게 탈락을 외쳤다. 모두가 의아해했고 대체 이유 없이 왜 탈락을 당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아우라 넘치는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들 둘은 과부도 아니면서 과부인 척 여기에 면접을 보러 온 거라고 하자. 그 과부 2명은 아니 그 2명은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 그랬지만 아우라녀는 안 된다며 과부가 아니니 탈락이라는 거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당장 오늘부터 남편 죽고 떠나보낸 과부처럼 살겠다고 말을 한다. 또 다른 녀는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이놈의 남편 죽지도 않고 살아서 왼수가 따로 없다며 그냥 남편 없는 과부로 만들어주지 왜 죽지도 않냐며 한탄을 하는 거다. 그 모습을 보니 참 아이러니하게 다가왔고 그 자리에서 과부인 내가 참 흐뭇하게 다가왔다. 이렇게 과부로서의 특혜가 존재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 말이다. 그렇게 그 둘은 탈락되어 쫓겨났고 이제 남은 건 나 포함하여 6명의 과부만이 남았다. 이제 내가 여기에 뽑힐 확률은 50%의 확률이다. 조금만 더 이겨내면 난 뽑힐 수 있었다. 그 다음 면접은 우리들을 각각의 방에서 가둬둔 채 1시간을 홀로 보내게 만들었다. 그 방 안에는 큰 TV가 한 대 있었고 그 앞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외엔 아무런 가구도 없었다. 여기서 TV를 보며 1시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면접이었는데 보니까 방 안 천장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를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카메라가 신경이 쓰였지만 그냥 가만히 TV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TV 화면이 저절로 켜졌다. 그리곤 TV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난 남사스럽고 보기 싫어서 눈을 감았지만 귀에서 자꾸 TV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잠시 눈을 떠보니 금세 나도 매료되어 가는 듯 했다. 그리고 TV에 빠져들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심취한 듯 소리를 내게 되었고 그제서야 TV는 꺼졌다. 난 왠지 불안했다.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그 영상에 빠져들어서 소리를 낸 것에 대해 불안감이 찾아왔다. 드디어 그 방 안에서 나오게 되었고 아우라 넘치는 그 여자가 탈락자를 부르기 시작했다. 과부 2명이 탈락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난 탈락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탈락이 됐다고 하는 과부 2명은 분명히 들어갈 때 옷이 단정했는데 나올 때는 옷매무새를 다시 만져야 할 정도로 엉망이 돼 있는 상태였다. 그 모습을 보니 왜 탈락이 됐는지 이해가 됐다. 드디어 남은 과부는 나 포함하여 4명이다. 이제 1명만 탈락하면 되는데 내가 거기에 들지 않길 바랄 뿐이다. 어쨌든 이제 거의 다 왔으니 3명 안에 꼭 들어야만 했다. 아우라 넘치는 그 여자는 우리들 4명을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우리들 중에서 정말 예쁘고 각선미가 끝내주는 과부가 1명 있었는데 그 과부는 자신의 각선미를 뽐낼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 건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우리는 그 과부에게 밀릴 것 같은 생각에 약간의 불안감을 안게 되었다. 그리고 아우라녀는 우리를 야외 수영장으로 데리고 갔다. 야외 수영장에서 그냥 알아서들 물놀이를 하라고 하자 우리는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고 모두가 행여나 탈락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우리가 물놀이 하는 걸 아우라 넘치는 그 여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까 말쑥하게 정장을 빼입은 남자가 다시 다가오더니 아우라 넘치는 여자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이다. 뭔가 또 불안했다. 저렇게 말하면 누군가 탈락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우리는 아우라 넘치는 그 여자의 말에 수영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때 1명을 지목하며 탈락이라고 하는 것이다. 탈락자는 바로 각선미가 끝내주는 경계 대상 1호의 과부였던 것이다.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탈락된 과부는 너무나 억울해하며 대체 자기가 왜 탈락이 됐냐고 하는 것이었다. 탈락되더라도 이유라도 알고 싶다고 말하자 그 아우라 넘치는 여자가 하는 말이 이번 미션은 단순히 수영장에서 노는 미션이 아니라 사실은 수영복을 입은 각선미만을 보는 미션이었는데 회장님은 그쪽처럼 잘 빠진 몸매의 여자는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오히려 예쁘고 잘 빠진 몸매를 선호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예쁜 몸매를 싫어하다니 정말 특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모 과부를 찾는 일이니
더 이상 특이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분명히 회장님이라는 말을 꺼낸 거 보니 뽑힌 과부는 회장님과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 아무튼 탈락된 박선미가 좋은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오늘부터 예쁜 몸매가 아닌 뚱뚱한 과부 같은 몸매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미 물 건너간 뒤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나 포함하여 딱 3명만이 남았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아우라녀는 모두들 집으로 연락해서 오늘 집에 못 간다고 말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과부들 셋은 집으로 연락했고 나 또한 아이들에게 엄마 일 있어서 오늘 못 간다고 말을 해놓았다. 그러면서 아우라녀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3명 정말 축하한다면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면접에서 뽑힌 3명의 과부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곤 오늘은 푹 자라며 내일 보자고 했다. 그렇게 말하곤 우리들에게 각자 공주 같은 방 하나씩을 배정해줬고 난 그 공주 같은 방에서 럭셔리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하니 이내 기분이 좋으면서도 불안해서 잠을 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눈을 감으니 피곤한 나머지 금세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잤을까? 잠을 자는 도중 어디선가 임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난 꿈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자꾸 내 귓가에 임자 임자 그러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조심스레 감은 눈을 떠보니 내 침대 옆에 어제 본 휠체어 할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며 임자라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난 놀라서 누구세요라고 할 뻔했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난 네 여보 라고 말을 했더니 그 할아버지는 나를 보고 방긋 웃으며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갔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찾아왔는데 아우라녀가 잘들 잤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잘 잤다고 하니까 탈락자가 1명 나왔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탈락자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더니 아니라면서 이 중에서 딱 1명만이 회장님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자 우리 모두는 그럼 여기서 일하는 게 회장님의 아내가 되는 거냐고 말을 하니까 그 아우라녀는 그렇다면서 지금이라도 회장님의 아내가 되기 싫으면 포기해도 된다고 말하니 우리 셋은 아니라며 괜찮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탈락자가 1명 나왔다면서 우리 셋 중 과부 1명을 지목하는 것이다. 다행히 나는 아니었다. 탈락으로 지목된 과부는 대체 왜 자기가 탈락이냐고 말을 하자 아우라녀가 하는 말이 당신은 회장님의 질문에 어제 당황해하지 않았냐며 그렇게 회장님을 무서워해서 어디 회장님 안 사람이 되겠냐고 하는 것이다. 그러자 그 과부는 어제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냐면서 자기는 갑자기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임자라고 말하기에 놀라서 그런 거라고 말하자 아우라녀는 죄송하지만 탈락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와 다른 과부 단둘이 남게 되었다. 난 저 과부와 마지막까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또 다른 저녁이 찾아왔고 날 보고 아우라녀는 이 방에 있으면 회장님이 올 거라고 한다. 난 회장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서 회장님을 모시고 내 방으로 들어온다. 회장님은 나에게 또다시 임자라고 말했고 난 그런 회장님에게 네 여보라고 서슴없이 말을 했다. 그랬더니 회장님은 드디어 임자를 만났다면서 너무나 좋아라 한다. 그렇게 해서 난 회장님과 함께 했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다른 과부 1명은 탈락이 됐다는 거다. 그러자 그 과부는 대체 왜 자기가 탈락이냐고 묻자 당신은 어제 저녁에 회장님이 다녀갔을 때 회장님이 임자라고 묻자 내 회장님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여보라고 했어야 탈락이 안 됐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였다. 그러자 그 과부는 너무나 억울해하며 울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난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과부 아내가 되었는데 이 과부 아내는 회장님과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딱 1달만 회장 부인처럼 같이 사는 게 다였다. 난 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딱 1달만 하고 쫓겨나듯 그만두게 되었다. 사실 1달 동안 회장 부인으로 살면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어려운 일을 다 해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1억이라는 돈 내가 한 일에 비해 큰 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혹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지원을 하라고 그러면 돈이 탐나긴 하지만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1달 동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도 힘들었으니 말이다. 그나저나 아직도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